자, 사이트 주소는요. 960.gs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자, 사이트 주소는 960.gs라고 하는 사이트로서 아주 과거에 1024 모니터를 기준으로 작업하던 시절에 나왔던 어떤 규칙이에요. 굉장히 아주 옛날이지만 지금도 이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고, 이 아이를 기준으로 변형이 되면 됐지 이 아이를 아예 안 따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해당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에는 12등분 또는 16등분을 해서 거기에 맞게 뭘 한다, 이러한 가이드를 짜서 제작을 한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16등분은 저는 안 할 거니까 빼고 12등분으로 해서 세팅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자, 여기에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New. 자, 인쇄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웹 기준으로 웹페이지에서 일단은 여기 있는 것 중에 1024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1024. 그러고 나서 자, 생성 버튼 누르기 전에 확인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어드밴스 옵션에 보시면 이미 RGB와 72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눌러서 RGB 컬러와 72 DPI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자, 그냥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누르느냐, 수정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일부러 열어본 거예요. 자, OK 누르겠습니다. 자, 크레이트 버튼 누르시면 문서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일단은 뭐 하시는 거냐, 저장부터 누르세요. 자, 파일에서 Save As로 저장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장부터 합니다. 자, 전 저장의 위치를 코딩해서 자, 이제 레벨을 살짝 올려서 B라고 쓰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쓸게요. 자, 이곳에다가 파일을 만들 건데, 이곳에도 제가 코딩 파일을 조금 넣을 거기 때문에 폴더를 따로 하나, 워크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당연히 코딩할 파일은 코딩이라고 하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담아 주겠죠. 사실 코딩이라고 있는데 일부러 그냥 구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워크 안에다가 저는 그리드 01이라고 단순하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위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 버전은 그냥 2020 버전 그대로 쓸게요. 자, 960 기준으로 만드는 12등분 만드는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하나의 60픽셀 정도에 되는 박스 크기와 또 하나 20픽셀 정도 되는 박스의 크기, 두 가지가 뭐 한다? 서로 교차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끝에는 둘의 크기는 10픽셀씩 사용을 하더라. 왜 10픽셀씩 사용하냐면 얘가 절반 쪼개져서 양쪽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 핵심을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기반으로 사이즈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끝에는 일단 놔두시고, 자, 얘를 60으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가로값 width를 60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높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트랜스폼에서 쓰시면 되죠. 두 번째 얘는 가로값 2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얘는 60이고 얘는 20이고 끝났습니다. 자, 그럼 둘을 첫 번째 i를 기준으로 바짝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 두 개에서 왼쪽의 i를 한 번 더 클릭해서 기준치로 바꾸고, 우리는 사이 간격을 0을 만들어서 붙일 거니까 바로 뭐가 필요해요? 얼라인, 정렬의 기능이 필요하겠죠? 정렬의 기능을 사이값 0을 만들어서 좌우로 붙여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60 플러스 20 해서 총 80의 박스를 만들겠죠. 네. 아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기준이 되려고 하는 아이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네, 얘가 기준이 됩니다. 네. 네. 얼라인에 얘만 주시면 되겠죠. 자, 사이 간격을 내가 일정 간격을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라인이 맞는 겁니다. 자, 해서 이 두 개를 뭐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룹 처리를 하셔야겠죠. 자, 실제로는 검은색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색깔을 사용하니까 조금 바꿔놓고, 자, 이 아이를 그룹 지을 거고요. 자, 80이 총 960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한가요? 960 나누기 80 하면 몇이에요? 12입니다. 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시면 돼요. 아, 윈도우 10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 계산기 꺼내는 방법도 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번했지만 여기 검색창에다가 계산기 또는 CALC라고 검색하시면, CALC라고, 그러면 계산기가 떠야 되는데 안 뜨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버전이 업데이트하면서 이 기능을 빼버렸더라고요.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라고. 근데 우리는 애초에 있던 거니까 그냥 복구시키면 되거든요. 자, 간편하게 할게요. 자, 인터넷으로 구글에다가 그냥 이렇게 검색할게요. 윈도우 10 계산기 복구 써있죠? 자, 궁금하긴 해요. 이거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시켜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윈도우에 앱들이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잘 안 쓰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통해서 똑같이 무료지만 다시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파워쉘을 통해서 이 값을 붙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패스를 통해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단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X키 누르세요. 윈도우 키와 X키 누르면 요 파워쉘 관리자 창이 이렇게 떠요. 뜨나요? 자, 요거 파워쉘 클릭하시면 요 값 붙일 수 있게끔 바로 뜨겠죠. 자, 컨트롤 V가 아니라 인서트 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하루 종일 뭐가 돌립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건 냅두시고. 네, 맞습니다. 시프트 인서트.
자, 돌아와서, 자, 그거는 뭐 알아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을 테니까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되고, 자, 이해하겠습니다. 자, 알았죠?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룹이고, 총 12개, 12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사용하는 방법. 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건데, 얘를 드래그 하면서, 자, 당연히 수평이니까 쉬프트, 그리고 복사할 거니까 딱 붙이는 거 쉽지 않으니까 그냥 띄우세요.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자, 딱 띄워서 Alt 누르고 마우스를 띄세요. 반복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D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12개밖에 안 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경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방법보다는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 조금 간격을 많이 벌려서 하나. 자, 되셨나요? 두 개의 박스를 선택하시고 저는 조금 가까이 붙여놓고 할게요. 자, 미리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둘 다 그룹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툴 말고 그 밑에 블렌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림을 잘 보시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드립니다. 선택하시고 왼쪽에 있는 도형의 포인트 점 위에 갖다 대시면 색깔이 이렇게 살짝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살짝 바뀌는 거 클릭하시고 자, 사각형 안에 채워지는 거 점이 오른쪽에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을 갖다 대고 클릭합니다. 갑자기 안에 뭐가 생겼죠? 네. 자, 이 가운데 갑자기 생긴 아이는 몇 개가 되든 다 다르실 거예요. 얘는 실제 존재하는 아이가 아닌 가상으로 만든 아이입니다. 이 가상으로 만든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 혹시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두 개 모두 선택하시고 가깝어요. 블렌드 툴을 한쪽에 점 위에 갖다 대서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도형의 같은 자리에 있는 점을 클릭하십시오. 자, 그리고 사이에 자연스럽게 되든 한 개가 되든 지금처럼 되든 들어가게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해당하는 이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 체크하고요. 스무스도 있고 스텝도 있고 디스턴스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건 스텝입니다. 시작과 끝을 제외한 사이에 총 12개라고 그랬으니까 10개가 있으면 되겠죠. 1 쓰면 탭 누르면 3개가 되고 2 쓰면 당연히 4개가 됩니다. 양쪽 끝은 제외한 안에 들어간 개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12개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10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10이라고 쓰면 총 12개가 되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작업하기 좀 유리하실 거예요. OK를 누르시고 자, 10개 만든 다음에 OK를 누르면 자, 안에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잘 안되지만 사이에 총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를 눈에 보이는 형태 그대로 도형화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Extend, 없으면 Appearance 누르시는 순간 모든 도형들은 죄다 쪼개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을 한 번만 풀고 한 번만 풀어야겠죠? 앞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첫 번째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아까 봤던 두 개 그룹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사이 간격 0으로 붙여라 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끝에 있는 얘는 뭐 하셔야 돼요? 쪼개가지고 양쪽에 배치하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삭제하시던가 하시면 끝나겠죠?
자, 가운데 있는 노란색 자체가 아예 필요 없어요. 지울 거지만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래에 있는 얘처럼 하나하나 카피해가지고 첫 번째를 기준으로 간격 0 해라 하는 방법도 되지만 그 개수가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번거롭죠. 그러니까 위의 방법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쉽다. 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방법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닥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반대로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높이는 마찬가지 상관없고요. 적당하게 가로값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적당하게 가로값 박스 하나 만든 다음에 위치는요. 자, 메뉴에 오브젝트, 얘 객체니까 객체 안에, 자, 얘를 쪼갤 거예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여러 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된 하나를 그냥 강제로 쪼개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로, 선으로 쪼갤 거예요. 어디로? split into grid. split into grid라는 기능으로 쪼개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자, 위아래로 쪼갤 생각은 없으니까 왼쪽에 로우스는 버리시고, 오른쪽에 컬럼에서 토탈 960에서 양쪽 10픽셀 빼면 940이죠. 940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개수는 총 12개를 만들겠다. 이때 가로값은, 하나당 가로값은 60픽셀을 할 거니까 커터 간격은 20픽셀로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일일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얘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OK 누르시는 순간 끝입니다. 자, 방법은 일단은 3가지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만들어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모니터 크기 몇이에요? 가로값이? 아니요. 아쉽게도 1024로 우리가 박스를 만들었었어요. 모니터 크기는 1024입니다. 이 모니터는. 자, 이 모니터의 가로 크기가 1024. 일반적으로 과거에 15인치 또는 17인치 모니터가 이 정도 크기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웹페이지를 꽉 차게 그대로 작업을 해라 라고 해버리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웹브라우저는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미세하게 조금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만큼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또 뭐가 있냐면 스크롤 바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스크롤 바의 크기도 빼주셔야 돼요. 그럼 이런 크기를 뺀 적당량의 크기가 실제로 몇이냐? 980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그럼 그 980 크기만큼 꽉 차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로고가 왼쪽 끝에 떡하니 붙어버리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더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죠. 보기 좋게. 뭐랑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쇄, 책자랑 똑같은 환경인 거죠. 조금 안으로, 양쪽도 밸런스 비슷하게 맞추는 게 좋을 테니까 조금 안으로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이트 하나를 작업을 할 때 약 3등분을 하거나 약 2등분을 하거나 또는 약 4등분을 하게끔 사이트가 만들어주면 조금 더 작업하기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편집에서 통하던 기법이에요. 애초에. 그럼 3등분도 허용하고 2등분도 허용하고 4등분도 허용하는 보편적인 평균치의 개념이 몇이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두 개로 나누는 건 말이 안 되겠죠. 3개짜리겠으니까. 3개도 말이 안 되겠죠. 4개짜리겠으니까. 4개는 3개가 안 되죠. 그럼 5개는 아니고 6개는 3개도 되고 2개도 되지만 4개가 안 되죠. 8개는 당연히 3개가 안 되고 9개, 10개 이렇게 늘려나가다 보니까 개수가 맞는 게 결국엔 뭐예요? 12등분이 되더라는 거죠. 네. 평균적으로 많이 작업하는 크기가 3등분, 4등분, 2등분 이 세 가지가 거의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가장 고수하기 편한 n등분이 12등분이었다. 그래서 12컬럼으로 많이들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12등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값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픽셀은 소수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소수점을 만들고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로 떨어지는 픽셀 값으로 크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 요 하나 화면에 보이는 크기를 60픽셀 컬럼이라고 하죠.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사이 공백에 들어가는 크기가 20픽셀 정도로 나누니까 얼추 맞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보편적인 크기고 회사마다 가이드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는 이 60에 20짜리는 전체 940픽셀 960픽셀을 기준으로 양쪽 10픽셀을 뺀 960 기준으로 작업을 한 게 이 아이들인 거고, 다음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조금 달라요. 요 아래 크기가 대략 한 72픽셀인가 그래요. 그리고 거터의 크기가 12픽셀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략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얘네들은 아예 970 몇인가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이드 자체가 조금 다른 개념을 접근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똑같은 가이드 수치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음의 기준을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다음이라는 회사가,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좋은 건 맞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수치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인 컬럼을 나눠서 쓰는 게 뭐 내가 쓰는 것보다는 수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좀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수정을 한 게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이드였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해보셨던 오븐 앱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죠. 이곳에서는 그 가이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게 다음 거기 때문이에요. 오븐 앱이 다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그 가이드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 있던 아까 돌아와서 1024 모니터에서는 불필요한 테두리 빼고 스크롤 빼고 약간의 여유 보기 좋게 틀 빼고 계산하니까 940 960이지만 약간 여유를 더 빼서 계산하는 크기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의 거터의 크기를 몇 60픽셀로 잡고, 어디 갔죠? 가로 크기가, 자, 가로의 크기를 60픽셀로 잡고 총 몇 개 들어가죠? 토탈 전체 크기는 12개를 기준으로 해서 최초의 하나를 기준으로 사이간격 몇으로? 20픽셀로 배치를 해라. 그러면 이 전체 크기가 940픽셀이 나올 것이다. 이 아이는 1024 모니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 가운데 배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1024 모니터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 똑같은 아이로 자, 얘는 1024 모니터 기준으로 940 픽셀로 가이드 잡고 시작한다. 자, 17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는 1024 모니터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조금 더 큰 19인치 모니터랑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1280 픽셀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 대략
이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80픽셀 정도가 빠지죠. 1280도 마찬가지예요. 대략 80픽셀 정도가 빠져서 1200 기준으로 거의 잡고 있습니다. 자, 1200 기준이라는 얘기는 이 아이 아트보드가, 자, 왼쪽에 보시면 아트보드 툴이 있어요. 영문 Shift 5, Shift 영문 5를 누르면 선택한 아트보드의 크기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1280으로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늘릴 수 있겠죠. 자, 1280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안에 여백이 조금 더 많이 남잖아요. 물론 이 정도까지도 큰 문제가 없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이 아이들을 조금 더 늘리는 편입니다. 몇으로? 1200에 거의 맞게끔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더 커지겠습니까? 대략 이 사이가 1200 정도가 될 때까지 배치를 할 때 한 2개 늘렸어요. 이쪽도 2개 정도 더 늘린 총 14개가 간격 똑같아요. 똑같이 20픽셀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를 해서 1260 정도의 전체 가로값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겠죠. 단 1260이면 스크롤까지 걸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양쪽에 뺀 개수 1180으로 작업을 합니다. 1180일 때 각 개수가 몇 개인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홀수가 되잖아요. 홀수가 돼버리면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짝수로 계산하게끔 권장을 합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11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1200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1180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1180을 잡는 건 1200 기준으로 잡는 건데요. 요게 일반적으로 언제 사용하냐면 실제로는 1280 모니터로 쓰는 게 아니라 1280 모니터가 아니라 거의 국제표준 크기로 맞춰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국제표준 크기는 몇이냐? 1280 사실은 얘 크기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국제표준은 13666이 국제표준이에요. 13인치 모니터 기준인 거죠. 조금 더 수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늘리는 모니터든 1400 모니터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네. 1366이든 1400이든 전부 다 같은 계통의 모니터 크기로 비교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은 여기 들어있는 개수 14개 또는 15개를 기준으로 개수 총 1200 픽셀, 양쪽 20배니까 1180 크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죠. 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얘를 1400으로 그냥 할게요. 1400으로 맞춰 놓으면 이 아이가 전체의 가운데 이렇게 배치해 놓고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1200이 아니라 저는 1180으로 일단 쓸게요. 자, 나중에 이 아이가 960이라는 거, 얘는 1200이라는 거. 자, 왜 계속 이렇게 양쪽을 다 비교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15인치 얘보다 이제 조금 시대가 발전하면서 모니터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바꿨죠. 그 모니터들의 평균치 수치가 몇이냐? 1600 픽셀이에요. 근데 1600은 국제 표준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국내 표준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국내 표준에는 대부분 몇으로 하고 있냐? 1920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1600은 살짝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대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건너뛸게요. 자, 1920이 국내 표준 크기입니다. 풀 HD 크기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약 몇 개 정도가 안에 들어갈 거냐? 마찬가지 여백을 좀 뺀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대략 한 80 정도 빼니까 한 184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대략 하나, 둘, 저 아트보드 안 바꿨죠, 사이즈. 얘도 1920으로 바꾸고. 자, 대략 여러 개를 더 늘리면 되겠죠. 자, 일단 늘려보고. 처음을 기준으로 20픽셀 간격으로 배치하고요. 제가 뭘 해도 계속 딱딱 맞네요. 이상하네. 자, 가운데 배치하면 양쪽 딱 살짝 여유 남습니다. 스크롤 바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1920 모니터 기준에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 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왜냐? 1920 정도를 모니터로 사용하는 기준에서는요. 이 테두리 가이드가 거의 없어요. 프레임이. 크롬 프레임 없죠. 그리고 오른쪽 스크롤 바 말고는 없습니다. 이 스크롤 바가 대략 20픽셀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빼면 1900 그대로 먹어요. 그래서 더 줄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대부분 1920 정도 되는 모니터들은 풀 스크린으로 꽉 차게 많이들 만듭니다. 그 얘기인즉슨 좀 더 광활하게 불필요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날려버린 환경으로 모니터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0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가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난 불안해요. 너무 많은 것 같은 좀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개수를 조금 줄인 크기. 자, 처음에 만들었던 i 940을 일부러 가져와서 정 가운데 배치할게요. 가운데 기준으로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펼치는 아이를 넣습니다. 그게 하나, 둘, 셋, 넷. 1260 약간 더 1420 조금 더 1580 1600 나오죠. 여기까지를 대부분 써요. 그래서 풀 스크린으로 가지고 있는 1920 모니터 기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약 3등분 정도를 해서 3등분 정도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운데 안쪽에 배치할 거냐, 조금 더 크게 배치할 거냐, 아니면 풀로 배치할 거냐 영역을 세 군데 파트를 가지고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3단계, 4단계 쪼개긴 하죠. 정리하자면 아까 보셨던 1600이라고 하는 그 크기는 1600이라고 하는 크기는 이 1920에 포함되는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꽉 차서 불안하다 싶으시다면 과감하게 날려서 이 아이 1600 크기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나는 과감하게 쓰고 싶다, 조금 더 웅장한 느낌, 풀페이지 느낌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까지 채워서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보셨던 940픽셀이지만 실제 960 기준으로 10픽셀 날린 거, 그 다음에 국제표준의 기준으로 1180, 1200 기준으로 양쪽 날린 1180, 그 다음에 1920 기준으로 이렇게 날린 아이들. 사실 중간에 하나 더 있겠죠. 1600짜리가. 이렇게 파트를 구분을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PC형 기준이에요. 참고로 1024는 1024 얘는 타블렛 기준도 들어갑니다. 타블렛 가로형. 자, 그리고 1920 수치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정해 줘야겠죠. 1580 또는 1900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제 하나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가로값의 기준은 대략적인 느낌을 파악했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높이값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계속 스크롤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가끔씩 모니터 하나의 그 크기 정도만 꽉 채워서 그냥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간략적인 높이값이 있어요. 자, 1024 모니터의 경우는 자, 높이값 조금 사이즈 글씨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자, 1024의 경우는 모니터 크기 자체가 1024 768이에요. 애초에 크기가 1024 768 모니터 기준에서 말이 자꾸 엉키는데 상단에 이 부분과 하단의 작업 표시줄 두 군데가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다 F11 딱 눌러가지고 완전히 풀페이지로 보는 분도 있어요. 타블렛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아래 여백을 있게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작게는 약 500까지 보고요. 크게는 768 그대로 보는 편입니다. 근데 4대3 모니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대3이 1024 76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0 그대로 작업하면 768 환경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중간치 정도인 약 650 정도의 크기로 조금 넓게 하면 700픽셀 기준으로 높이값을 디자인을 하는 편입니다. 하나의 크기를 잡는다고 치면. 자, 1400의 경우는요. 1280, 1024 모니터를 기준으로 조금씩 커져요. 자, 1280의 모니터는요. 얘는 4대3짜리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1366의 모니터의 경우는 대부분 16대9, 16대10이에요. 그래서 768로 다시 줄어버려요. 노트북들 보면 가로로 길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오히려 주는 거예요. 수치가 애매해졌는데 그래서 대부분 1400 기준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높이값을 몇으로 잡느냐? 얘랑 비슷해요.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1024 모니터를 가끔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높이값은 약간 더 늘려서 800 또는 760 기준으로 잡습니다. 760 정도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 1920 모니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몇이냐? 대부분 높이를 900 정도로 봅니다. 앞에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 높이값 계산해서 작업하시기에 충분히 되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가이드를 설명드린 거 겸사 포토샵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러스트가 더 편해서 그냥 일러스트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바로 빼는 편인데 대부분의 한 평균 7, 80%는 포토샵으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포토샵 가이드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포토샵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자, 파일에서 new 새로운 문서 만들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랑 똑같아요. 파일에서 new 새로운 문서 만들 건데요. 문서의 크기는 웹이니까 웹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화면이 이거 아니고 뭐 크게 나오든 뭐든 관계없어요. 편하신 대로. 자, 여기에다가 아까 1024 모니터 기준으로 다 한다고 했으니까 1024 쓰시면 되고요. 해상도 웹은 기본 72 dpi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OK 누르세요. 자, OK 누르시고 자, 그럼 아트보드로 나와요. CC 버전에서는 이렇게 아트보드라는 개념이 없다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일단 알고 계시고, 자, 여기에 자, 가이드라인 그리겠습니다. 메뉴 뷰에 보시면 뉴 가이드라고 있는데요. 말고 자, 뉴 가이드 레이아웃 있죠? 눌러보세요. 자, 뉴 가이드 레이아웃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릴 수 있게끔 세팅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컬럼 우리는 몇 개예요? 12개죠? 12개. 가로값 60, 커터는 20. 그러면 자, 쭈루룩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이걸 뭐 할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펼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센터. 다시 할까요? 뷰에 메뉴 뷰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 뉴 가이드 레이어. 자, CC 버전부터 생겼어요. 이거 그전에는 아예 없어요. 자, 여기서 몇 개? 12개. 가로값 60, 커터 20, 가운데부터 기존의 거 지우려면 클리어 익스텐션 가이드. 끝. 됐죠? 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고 작업을 하더라. 레이어 열어보시면 아트보드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트보드를 그대로 여기 그대로 아래로 아트보드 안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통째로 내려서 위에 갖다 대면 휴지통 옆에 새로운 아트보드를 하나를 더 만드는 개념이에요. 이거 저기서도 해보셨잖아요. 인비전. 그죠? 첫 번째 아트보드 만들었던 거는 우리가 1024 모니터를 기준으로 잡는 거고, 얘는 몇 기준? 1400 기준으로 잡을 거고. 그쵸? 그럼 1400 기준으로 사이즈 수정하셔야겠잖아요. 사이즈 수정하시는 건 딱 옮기자마자 아까 여기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아이가 떴을 거예요. 화면이. 가로값 1024가 아니라 우리는 1400으로 수정할 거라는 거. 높이 값은 아직 고민하지 마시고. 아트보드 복사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자, 안에 있는 레이어가 아니에요. 레이어가 아니라 아트보드를 잡고 드래그해서 아래쪽 플러스라고 써있는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서 놓으시면 돼요. 이제 되나요? 네. 그럼 얘는 1400 픽셀이니까 얘를 프로퍼티스에서 높이값 아직 고려하지 마시고 가로만 1400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돌아가서 보시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트보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택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죠? 아트보드를 잡고 복사하는 거예요? 네, 아트보드를 잡고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레이어를 잡고 대시면 이 레이어가 카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트보드 안에 들어있는데. 아트보드 안에 들어있는 얘가 아니라 얘를 잡고 카피를 하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얘는 레이어라는 개념이고요. 아트보드는 별도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그 아트보드 안에 문서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죠? 레이아웃이 아니요,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만요? 네. 1024? 1024 하나, 안에 하나가 있고, 1400이 하나가 있고. 네, 따로따로겠죠. 자, 1400에 있는 요 아이는 선택하시면, 아까 했던 그 가이드 기준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르잖아요. 수정하셔야겠죠. 선택할 때마다 가이드 위치가 달라요. 자, 제가 선택한 거 잘 보세요. 1400에 있는 가이드는 새로 수정하셔야 되니까 뉴 가이드 바꿔서. 자, 우리 아까 12개였나요? 더 늘지 않았나요, 개수? 그쵸. 그래서 수정합니다. 3개, 14개, 15개. 몇 개 들어가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개네요. 15개. 14개 하셔도 돼요. 15개 하셔도 되고. 15개고, 60에 20. 기존의 거 지우고. 오케이 누르시면, 얘도 끝. 왜 오케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요거는, 자, 저도 그냥 하나 해놓을게요. 하나 더 카피해서, 얘는 1920으로 하고, 마찬가지 1920 픽셀 크기로 레이아웃을 22개, 4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배치 모두 끝납니다. 자, 아트보드 사용하실 때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요, 여기 클립보드 또는 아트보드를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이 아트보드가 없는 그냥 빈 기본 파일로 바뀝니다. 이런 아이들로 하시면.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빼먹었으니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디바이스 환경에 맞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형으로 타블렛, 모바일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현재 파일을 Save As 저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다가 일단은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리드 0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바로 밑에 Save to Cloud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이 가입한 계정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가입한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겠죠.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뜨는 이 메시지는 하위 버전에서도 열어볼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요? 이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가급적이면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낮은 버전에서 못 열어요. 아예. 그래서 맥시멈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끝나요. 단 아트보드로 처리해서 만든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CS6 같은 아트보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기능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여기 이미 포토샵 CS6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깔아놨어요.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서 혹시 모르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겠죠? 아쉽게도 안 열리네요. 얘가 열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끄고 한번 열어볼까요? 열리긴 하는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아까 있던 파일 그대로 오픈으로 해서 포토샵 파일을 열면 자, 뭔가를 물어보고 있죠. 해당하는 레이어를 합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네, 보이세요? 그냥 한 파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트보드 그냥 구분 없이.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